부분분수분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부분분수분해를 엄청 어려워했어요. 이 공식을 보고도 부분분수분해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연습 많이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막 분석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 이제 학생들한테 야, 이 부분분수분해 증명해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증명을 못해요. 근데 증명은 할 줄 알아야지. 증명도 의외로 쉬워요. 증명은 뭐냐면 통분하는 거야. 이거 통분해봐요. 이거 통분하면 분모는 AB가 되고 분자분모에 B를 곱해야 하니까 B, 분자분모에 A를 곱해야 하니까 빼기 A. 통분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양변을 이걸로 나누면 돼. 이걸로 나누면 요게 나와요. 양변을 이걸로 나누면. 그래서 증명 끝. 자, 부분분수분해 증명은 어떻게 하냐? 그냥 이거 통분해라. 그러면 증명 쉽게 된다. 이거 알아두고, 그리고 내가 이 비분분수분해의 증명, 통분을 이용한 부분분수분해의 증명을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알면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져서 그래요. 그냥 딱 보고 바로 부분분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으면 이거 아무 고민 안 해도 3, 4? 이 길이 5. 아무 고민 안 해도 바로 나오잖아요. 5, 12? 이 길이 13. 아무 고민 안 해도 나오잖아요. 부분분수분해는 수학의 다른 공식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부분분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공식을 눈으로 보면서도 부분분수분해 하는 걸 진짜 어려워했다니까.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부분분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이거를 증명할 줄 알아야 한다. 증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처럼 전형적인 상황은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바로 딱딱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부분분수분해에서 전형적인 상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부분분수분해에서 전형적인 상황이에요. 야는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야도 마찬가지. 야도 아무 고민 없이 부분분수분해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야도 아무 고민 없이 부분분수분해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증명은 어떻게 하냐? 증명은 뭐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설명했듯이 그냥 통분하면 돼요. 통분. 이거 통분해봐요. 이거 통분하면 분모는 요거 나오고 그리고 통분하려면 분자분모에다가 n 플러스 3을 곱해야 하니까 n 플러스 3, 분자분모에다가 n을 곱해야 하니까 빼기 n 이렇게 되죠. 그러면 통분하면 이 분자가 3이 나와요. 3. 이렇게. 그리고 양변을 3으로 나눠요.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통분해서 나오는 그 분자를 밑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통분해서 나오는 분자를 밑에다 적어줘요.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 똑같이 해보면, 자, 이걸 부분분수분해를 한다. 그러면, 일단 그냥 n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적고, 통분해요. 통분하면, n 더하기 2 빼기 n이니까 분자가 2이 나오네? 그럼 2로 나오면 되지.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야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어주고 통분하면 1 나오잖아요. 분자가 1 나와. 통분하면 분자가 1 나오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물론 이거는 적으나 마나 상관없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부분분수분해 할 때 이쪽을 작은 놈으로 합니다. 이쪽을 작은 놈, 이놈을 큰 놈. 이쪽을 작은 놈으로 해요. 물론 이놈을 큰 놈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계산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쪽을 큰 놈으로 하면 야가 음수 나오고 야도 음수 나와서 다루기가 불편해. 그래서 이쪽을 작은 놈이라고 하는 게 야도 양수 나오고 야도 양수 나와서 계산이 편합니다. 부분분수분해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간혹 여기다 적을까? 간혹 이제 이런 걸 부분분수분해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간혹 이런 걸 부분분수분해 할 때가 있는데, 야는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 버전,
이 버전의 부분분수분해는 수열 단원에서 주로 많이 사용돼요. 수열 단원에서 시그마 붙어 있을 때 수열 단원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없애는 용도로 이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또는 어떤 버전이 있냐면 이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써야 하나? 요 버전의 부분분수분해가 있어요. 잘못했네. 요 버전의 부분분수분해가 있어요. 이 버전은 주로 언제 쓰냐면 그 미적분 과정에서 적분할 때, 이거 적분할 때 써요. 수학 2에서는 이거 적분하지 않는데, 수학 2에서는 다항함수의 적분만 다루기 때문에 이거 적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미적분에서는 이걸 적분해야 할 일이 있어. 이런 때는 이런 형태로 부분분수 분해를 하는데, 이런 형태의 부분분수 분해는 내가 나중에 헤비사이드의 커버업 메소드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헤비사이드 커버업 메소드를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분수 분해를 좀 더 잘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형태의 부분분수 분해는 수열 단원에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런 형태만 기억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것도 그냥 막 외우면 안 외워져. 이게 뭐 2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막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는 외워지지 않아요. 이게 증명할 줄 알아야 오래 기억해.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의외로 쉬워요. 뭐냐면 이것의 양변에 n 플러스 1분의 1을 곱하면 돼요. 자, 이거 계산하면 이거 나오잖아. 오케이. 자, 이거 분배법칙 이용해서 넣어봐요. 그럼 이거 나오잖아. 오케이, 됐네. 그래서 내가 권하는 건 이 공식을 따로 외우지 말고, 외우는 거 안 좋아하잖아. 따로 외우지 말고 그냥 여기서부터 파생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리고 내가 시험 문제에서 이걸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덤으로 추가로 얘기를 해주면 이것도 부분분수분해가 돼요. 이런 형태로 부분분수분해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부분분수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부분분수분해하면 여기 시그마 붙어있을 때 얘네들 1, 2, 3, 4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쭉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눈치챘나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지? 이것의 양변에 이걸 곱하면 돼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이것의 양변에 이걸 곱해주면 돼요. 요거랑 같은 거. 공간이 부족하니까 안 적을게요. 이거랑 같은 거 곱해주면 여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을 딱 곱해주면 이 계산 결과가 이게 되고, 이렇게 분배법칙 이용하면 요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부분분수 분해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걸 기억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서 그래요. 이걸 기억 못하면 이걸 기억하는데 이걸 기억하기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조금 더 어려운 것을 알면 쉬운 건 훨씬 더 쉽게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추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내가 나오는 건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내가 뭐 본 것 중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분수 분해를 사용하는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해 줄 텐데, 이거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내신 문제부터 부분분수 분해 이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중학교 1학년 내신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내신 문제. 이렇게. 그러면 이거네? 라고 느끼고, 이거네? 라고 느끼고 그냥 바로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해서 9분의 1 빼기 10분의 1까지 계산하면 되겠구나. 다 약분은 아니고 다 뿅뿅 사라져요. 다 뿅뿅 사라지고 처음과 끝만 남죠. 그래서 1 빼기 10분의 1에서 10분의 9가 나온다.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시그마 붙이는데 어차피 시그마 붙이는 거나 똑같고, 그리고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도 나와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부분분수 분해 나오고, 수열의 극한에서도 부분분수 분해 나오고, 그 수학원 수열 단원에서 부분분수 분해 나오고, 적분에서도 부분분수 분해 나오고, 부분분수 분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부탁이니까 그냥 한 번에 확실히 익혀두세요. 나중에 이거 나올 때마다 고통받지 말고 그냥 한 번에 확실히 익혀두세요. 그러게 훨씬 더 편하니까. 자, 요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봅시다. 1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7분의 1 이런 문제 봅시다. 9 곱하기 11분의 1 이런 것도 여기가 2 차이 나네? 2 차이 난다고? 2 차이 난다고? 그러면 2분의 1 1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9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뿅 하고 사라지고 처음과 끝만 남죠. 그러면 얘가 11분의 10이 나오고 계산하면 11분의 5가 되죠.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풀고, 내가 일부러 지금 시그마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수열의 극한 이야기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근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 자, 마무리합니다. 부분분수분해 공식만 외우지 말아라. 공식 외운다고 해서 그 부분분수분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많은 학생들 가르쳐봐서 그래. 많은 학생들, 나도 그랬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 부분분수분해 공식 보고서나 부분분수분해 해봐라 해도 못해.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이걸 증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전형적인 것들은 그냥 보자마자 탁탁탁 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한다. 이걸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연습하라는 뜻이에요. 보자마자 탁탁탁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류의 문제는 그냥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게 시그마가 붙어 있든 리미트가 붙어 있든 그냥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시그마 붙어 있으면 매우 혼란스럽고, 리미트가 붙어 있으면 더더욱 혼란스럽고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수열 단원에서 부분분수분해 머리 아프고, 혹은 수학 하에서도 유리식 나오면서 부분분수분해가 또 나오잖아요. 부분분수분해가 참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부분분수분해 처음 익힐 때 확실하게 익혀두자. 까먹지 말자. 안 그러면 나중에 부분분수분해 나올 때마다 고통받아요. 부분분수분해 연습 많이 해야 합니다. 이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강조해요. 강조해요. 한 번에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 많이 해서 그냥 보자마자 바로 딱딱딱딱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마칠게요.